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복을 자기가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30살 때 결혼하게 된 남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핀잔에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해서 힘들게 하는 분이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보, 나 어머님이 식당 바뀌었다고 해서 어탕 가게에 왔거든? 그런데 당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 뭐? 나 분명 엄마한테는 어탕 집안이라 갈비 먹으러 간다고 말해놨는데. 설마 어머님 또 나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어머님 나 보기만 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식욕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미 다 잡아놓은 식당을 잘못 잡았겠어? 일단 당신도 저번에 갈비 먹었던 곳 알지? 그리로 얼른 와. 당신 먹을 거 말해놓으면 미리 주문해놓고 있을게. 회사 일 바쁜 중에도 일부러 빼서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다. 당신이 이거 말 좀 해줘. 우리 이제 결혼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인정해 주실 때 됐잖아. 허구한 날 가족 모임만 되면 나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면박 주시는 거 좀 심하지 않아? 나도 인간인 이상 이런 일 자꾸 겪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알았어. 일단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 같이 기분 좋게 먹자. 응? 내가 엄마한테 꼭 따져서 당신 서운한 맘 풀어줄게. 엄마, 왜 또 집사람한테 이상한 가게를 알려주시고 그러셨어? 엄마 때문에 괜히 삥 돌아서 갈비 따뜻할 때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내가 요즘 노쇠해놔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려나 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런 거야. 어머님, 저번에도 제주도 여행 가실 때 저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 모이고 이럴 때 알아서 끼고 알아서 빠지라고. 지금 일도 저 괜히 가족들하고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겠다는 거 어머님이 굳이 일부러 나섰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나도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엄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얘들은 내가 일부러 속 좁게 그럴 사람이니.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갈 때 애기 따로 불러서 했던 말은 다 오해라고 설명했잖니. 그때 내가 꿈을 꿔서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꿈이랑 현실이랑 좀 헷갈렸다고.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 뒤부터 무슨 사람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하는 거 아주 불쾌하구나. 앞으로는 집사람이나 나나 가족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럴 일 없게 해줘. 엄마가 신기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잖아. 얘는 너 좋은 대학 가고 짱짱한 회사 취직한 것도 내가 신령님한테 날마다 기원드린 덕분이다. 내가 가리며 방울 안 들어서 그렇지 무당했으면 용하다고 전국에 소문났을 사람이야. 어머님, 신기 있으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오해할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면 저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쪼아댈 거니? 너희들 내 덕에 횡행모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이럴 거야. 언제 우리가 엄마 때문에 횡액을 모면했어? 너희들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재수 없을 거라고 제주도 못 가게 했잖니. 그리고 그때 제주도에 폭우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말로는 태풍 나서 사람들 떠내려가고 비행기 추락하고 그럴 거라며. 그런데 비도 바짝 오고 금방 그쳤다더만. 니들이 갔으면 재수가 없어져서 태풍이 됐을 거다. 아이고, 답답해라. 신령님이 니들한테 직접 보여야 말을 믿지. 한때 용한 스님의 밑에서 무속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던 시어머니는 당초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변덕스럽고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흉살이 끼었다는 둥 별의별 신경 쓰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저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님이다.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어머님, 가지무침 좋아한다고 하셔서 많이 무쳐봤어요. 반찬통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갖다 드릴까요? 너 미쳤냐? 이게 감히 시어머니 말을 허스로 들어? 네? 어머님,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가지 같은 거 알러지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가지무침에 알러지야 없다만 신령님이 나한테 파란색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적어도 앞으로 3달 정도는 파란색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지금 계곡도 안 가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가지는 파란색이 아닌데요. 묻히고 나면 시퍼런빛 도는 게 파란색이 맞아. 그런 식으로 괜히 융통성 발휘하다가 사람이 급살 맞는 거다. 하여튼 간에 신령님이 반대하는 결혼 아들 생각해서 성사시켜줬더니 이건 뭐 눈치가 없어? 그럼 요즘 날씨 맑은데 하늘도 푸르니까 돌아다니시면 안 되겠는데요? 날씨 좋아서 지인분들이며 친구분들 자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신령님이 하늘에 계신데 당연히 그쪽이야 문제될 거 없다. 보아하니 어떻게든 시애미한테 창피를 주고 싶은 모양이구나. 초등학생도 안 잡을 꼬투리를 잡고 시애미를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인지 모르겠구나.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서가 하는 건 뭘 하더라도 다 오냐오냐 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반찬 만드는 것도 이렇게 혼을 내시고요. 이렇게 차별을 하시니 제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걔는 사주며 궁합부터가 아주 기가 막혀 집안의 복을 불러일으킬 애인데 너가 지금 우리 정가 집안의 문제다. 그러니 내가 널 곱게 보려야 곱게 볼 수 있겠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저 차별하실 건데요? 네? 엄밀히 따지자면 나는 너 차별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너처럼 부족하고 문제 많은 애를 이정가 집안 장손의 아들로 삼은 게 오히려 편애하고 있는 수준인 거지. 차별을 그만하라는 말에 궤변을 늘어놓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결혼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신령님 타령하는 시어머니라면 애초에 제가 남편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기를 쓰고 반대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 점을 짚어 물어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결혼 반대 안 하시고 도중에 반대하셨잖아. 혹시 당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나 이래나 저래나 요즘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속 시원하게라도 말해줘. 사실대로 말하자면 거기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기는 하지. 그게 무슨 말인데? 사실 엄마가 당신이랑 나 결혼하기 전에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아들 중 하나가 결혼하는 것은 귀인의 현모양처가 될 사람이고 다른 아들이 결혼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할 악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뭐야. 뭐야, 그럼 설마 어머님은 내가 악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나만큼 당신 챙기고 가족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당신 스스로 얼굴에 금칠하는 건 좀 민망하기는 한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그렇다고 동서가 뭐 악처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점에 불과한 말이겠지 싶어. 당신이 안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거 아니잖아.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날 핍박하시는 거라는 거잖아. 응? 그렇다고 뭐 동서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엄마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당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를 리가 있겠어? 이대로는 나도 못 살겠어. 어머님이랑 단판을 지어볼게. 뭐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랑 같이 점 보러 가자고 하려고. 그럼 내가 귀인인지 아니면 악처인지 어머님도 아실 거 아냐. 그랬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결국 저는 어머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점집에 방문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탄다며 같이 들리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일어나 싶어서 점은 저 혼자 보고 왔습니다. 거봐라. 신령님도 그렇고 법사님도 그렇고 너가 악처가 맞다고 하시는구나. 점집 갔을 때는 저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요. 좋은 관상에 좋은 사주라고 말해줘서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원래 좋은 것처럼 보여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소금도 달팽이한테 뿌리면 그 자리에서 시들거리다 죽는 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랑 동서랑 차별하시겠다. 이거네요? 차별이 아니라 정가 집안에 불러올 횡액을 미리부터 예방하겠다는 거다. 너는 어쩜 사람 말을 꼬아들어도 그렇게까지 꼴 수도 있니? 공격당할까 무서워 무슨 말을 내뱉지를 못하겠구나. 어머님한테 제가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꾸 저를 나쁜 년 만들고 싶으세요? 정말 제가 나쁜 년이 돼야 하나 생각한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절 정가 집안 며느리로 받아주시지 말으셨어야죠. 그래, 이년아, 너 말 잘했다. 사사건건 시애미한테 따지고 들고 사소한 실수도 트집 잡는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앞으로는 너 집안 행사에 내가 어떻게든 밀어낼 테니까 비집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님. 차라리 그렇게 선을 그어주시니까 저도 속이 편하네요. 저는 어머님과의 대화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낱 점쟁이의 말 때문에 이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걸 쉽사리 믿기 어려워했는데요. 그 점쟁이에게 가서 따져야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저는 간신히 말리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했죠. 어머님이 나한테 치사하게 구시니까 나도 앞으로는 참을 생각 없어. 나 어머님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유럽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이 엄마한테 인정받아보겠다고 돈 따로 모으고 있었잖아. 그럼 그거 다 깨고 그냥 우리 필요한 데나 쓸까? 아니, 쓰기는 쓸 건데 어머님은 빼놓고 갈 생각이야. 진짜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유럽 여행 가면 엄마도 많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내 편 들어주고 이해만 해준다면 난 어머님이랑 이제 척 저도 상관없어. 사람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그렇게 되어드려야지. 그래, 울 마누라 괄시받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엄마는 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게. 아버님 데리고 가도 괜찮으실까? 아빠야 당신 좋아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부적이며 무슨 염소 피며 여기저기 붙여놓는 거 질색하시는 분이고 어차피 엄마랑 같이 어디 가면 싸우기만 하시니까 빠진다고 당신한테 뭐라 하진 않으실걸? 날짜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동서랑 같이 김장 날 잡았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럼 그때쯤 여행 가는 걸로 아빠한테 귀띔해 놓을게. 엄마한테는 당신이 말할까? 내가 말할까? 그 부분은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 기일 대로 할 생각이야. 굳이 그날로 한 이유가 있을까? 작년에도 어머님 내가 엄마 기일이라고 친정 갔을 때 신령 타령하시면서 부정 탄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거든. 일 안 거들어도 되니까 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서 나 많이 서운했던 거 알지? 알지. 나도 그때 엄마한테 화나서 많이 따졌잖아. 이제는 어차피 나도 막 나가기로 마음먹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어. 그래서 그날로 잡아서 실컷 놀고 오려고. 얼마 뒤 저는 친정 아빠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 갈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 서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청우 애비가 갑자기 보이질 않는구나. 집안에 남자가 필요한데 힘쓸 일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으니원. 애미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전 오늘 엄마 기일이라서 친정집 왔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휴, 이건 뭐 연락을 하면 꼭 그딴 부정타는 소식만 귀에 들리게 하는구나. 됐으니까 너 3일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말거라. 이거 원 재수가 없으려니. 아이고, 어머님 고마워요. 그럼 남편이랑 아빠랑 아버님 모시고 여행 잘 다녀올게요. 뭐 여행 갑자기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니? 왜, 작년에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김장 담그러 오지 말고 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기왕 쉬는 거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아버님도 유럽 여행 간다고 하시는데 남자들은 제가 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유럽 여행? 예. 너 지금 분명 유럽 여행이라고 했니? 3박 4일로 다녀오는 건데 딱 일정도 맞지 뭐예요. 어머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니까 잘 다녀올게요. 뭐, 그럼 너가 원한다면 나도 동참해 줄 수는 있다만 사실 내가 처녀적에 미술이 취미였었거든. 박물관도 구경해보고 싶은 곳도 있는데 말이다. 에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부정 탄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신령님이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너 앞으로 내가 좋게 봐줄 테니 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거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한데 이미 여행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요.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오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나 드려볼게요. 예, 잠깐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그래. 갔다 올 때 그럼 선물 하나 정도는 사올게요. 나중에 봬요. 아가, 잠깐만. 제가 부정 탄다면서 거리를 벌리려는 어머님이었던 덕분에 집에 두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데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앞으로는 절 더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미 각오를 굳힌 마당이라 상관도 없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절 대하는 말투도 사근사근해지시고 태도가 변화하더군요. 연유를 물어도 답하지 않고 이상한 일이라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내가 그 법사인지 뭔지 아는 놈 찾아가서 뒤엎어버렸거든. 사기꾼이라면서 헛소리로 집안 박살내놓고 돈 챙기면 좋냐고 깜빵 가고 싶냐고 하니까 술술 다 털어놓더라. 그냥 엄마가 듣고 싶어 했었던 말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울면서 비는 거 녹음까지 다 했네. 그럼, 그래서 어머님 태도가 이렇게 바뀌신 거야? 당신이 유럽 여행 빼놓고 가서 엄마가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고 속상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본인 업보다 싶어서 많이 반성도 했다더라고. 그 와중에 법사인가 하는 놈이 순사기꾼이었다는 것도 내가 녹음한 거 듣고 다 알게 되니까 당신한테 미안해진 것 같아. 이제 와서 엄마 용서해주라고 말하는 거 미안하기는 한데 지금 당신한테 좋게 대하는 게 거짓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 어머님이 워낙 변덕스러우셔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전 보신 것도 맞았더라. 그때도 궁합 안 좋다고 얘기하고 반대했었던 게 법사인데 나랑 당신이 서로 좋다고 하니까 결혼 찬성하신 거래. 그러다가 법사가 하도 겁을 주고 계속 안 좋게 말하니까 엄마도 아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였고. 남편의 말이 틀림이 없는 모양인지 동일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온순해지고 자상한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요즘엔 심지어 제 눈치까지도 살피고 있는지라 마음의 응어리는 상당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대로 둘지 아니면 좀 풀지는 저의 선택에 달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조언을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30대 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던한 사람이라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며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절 무시하고 막말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해요. 여보, 어머님 나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어머님이 요즘 나 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 혹시 저한테 맘 상하신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답 안 하시고 대체 언제 분가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우리 분가한다고 할 때 말리시던 분이 어머니셨는데 말이야. 아, 그냥 엄마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아빠랑도 한 침대에 누우면 불편하다고 각방 쓰시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 그럼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네?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사람이 가끔 또 이유 없이 심기 불편한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이 엄마 그런 날인가 봐.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영 눈빛이 심상치 않으셔서 그래. 혹시나 어머님이 그러시는 이유 알면 꼭 말해줘.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에게 괜히 집장만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쓰느니 제대로 모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던 시부모님.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었던 것과 달리 집안일을 가혹하게 시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아버님이 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부터 평온하던 일상이 많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 써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 남한테 부탁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낫고 당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엄마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지. 아니, 나 아버님 돌봐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내가 요리하는 것부터 집안 청소하는 거 평소에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고 나시고부터는 부쩍 예민해지셨네? 엄마도 아빠 쓰러지고 나서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럴 거야. 무슨 병이든 환자가 제일 힘든 법이라지만 가족도 같이 메말라 간다잖아. 아빠 옆에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3기라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지.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영 아빠는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먹어야 잠드는데 그걸 네 멋대로 치우면 어떡하니? 어머님, 라면은 탄수화물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건 사약이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꼭 드시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려야 암도 빨리 낫죠. 항암제 처방 때문에 입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이고 나발이고 뭐라도 먹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의사가 주의한 음식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저나 그이나 어머님 모두 아버님 회복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게 하면 도루묵이니까요. 이 집에서 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차려준 줄 아니? 라면 끓여주면서 몸에 좋은 버섯도 넣고 기름기도 쫙 다 뺀 웰빙으로 대령했다. 어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꼴에 또 요양보호사라고 뭐 좀 배웠다. 이거니?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이 이미 주의를 준 사항이니까요. 알코올 섭취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인도 드시고 그이가 술이 없으면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너야 뭐 따로 방 쓰니까 시애비가 끙끙대건 말건 시애미가 덩달아 잠을 설치건 말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권하셨고 결국 아버님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욕설은 기본의 집안일에 대한 지적이 늘었고 심지어 저로선 참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에라이, 못 배운 거사. 가위나 칼 같은 건 씻고 나서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러면 안 보이는 녹 다 쓸어서 날 무뎌지고 다음에 쓸 때 건강도 안 좋은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이구, 이제 시애미를 치매로 몰겠다. 이거냐? 그래, 설령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치자. 그럼 너가 알아서 보고 익혀야 할 거 아니야. 시애미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그게 어렵니? 너는 생각이 없이 사람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애니? 어머님, 미리 주의를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요. 얼마 전에 쓰레기 버릴 때 냄새 난다고 봉투 2겹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다시 봉투 아깝다고 무슨 낭비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사람 생각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겠니? 그새 생각 좀 바뀐 거 가지고 더럽게 트집질이구나.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알겠어?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파토내서 지금도 뿔이 좀 나 있나 봐. 당신이 파토를 냈다니? 설마 당신 나랑 만나는 동안 선 본 적 있었어? 사람 참,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만나기 전에 선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부잣집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나는 월급쟁이 신세인데 그쪽 집안은 그래도 기업도 작으나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받으라고도 하시고. 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럼 당신은 왜 그거 다 파토 놓은 거야? 나 대학 다니는 것부터 전공의 직업까지도 다 엄마 입김에 휘둘리면서 살았잖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도? 그럼 뭐 나는 당신 안 힘들게 하나? 하여튼 당신 알아봤자 좋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야 말을 하네.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귀기 전이면 벌써 몇 년이나 된 일인데 그걸 아직도 이러시냐? 엄마가 원래 못 배우고 그래서 고집이 좀 많으셔. 돈 욕심도 많은 편이고. 돈 욕심은 모르겠는데 고집 많으신 건 진짜 인정. 아버님한테 해로운 거 드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먹여서 걱정이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까지 같이 드셨다니까? 뭐?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의사가 말한 걸 왜 안 지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잘 설득해봐. 알았어. 아빠 건강 위태로운데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와, 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남편까지 거쳐가며 어머님을 좋게 타일러 보려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절 더 미워하기만 하실 뿐 도저히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이 더 악화되어 돌아가게 되셨고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어이가 없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 기영이 애비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어릴 적 먹던 것처럼 따뜻하고 진한 강된장 쌈밥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눈치 주는 바람에 그 꿈도 못 이루고 하늘 갔구나.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기는 하죠. 너가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가면서 제한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는 반성 못하니? 네? 설마 아버님 건강 해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이 과하게 금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다. 맛있게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술이고 고기고 기영애비가 좋아하는 건 죄다 막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뭐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낙이 있었겠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의사 말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가족이며 부모며 하나 잃어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래서 보육원 출신인 니년을 반대했었는데 기영애비며 기영이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놔서 문제지. 어머님,
보육원 출신인 거 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가족이며 부모 잃어본 적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많이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버님 병간에 제일 힘쓴 것도 저예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 제일 집에서 많이 대화한 것도 저고요. 그런 년이 그 사람 먹고 싶다는 막걸리에 김치전 하나를 못 해줘. 보나마나 의사 핑계로 지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겠지. 내가 훤히 보인다. 훤히 보여.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소금도 골라 사서 요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요리하고 간병해드린지 다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보게. 너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러니까 네가 애미 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많이 상심도 하셨겠다. 눈치를 줄 집안의 가장도 사라졌겠다. 어머님의 언행은 나날이 거침이 없어졌죠. 신혼 때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눈길을 주시는 게 고작이었던 분이 아예 애미 애비 없는 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않고 배달음식에 라면에 술을 드시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구나. 이젠 하다 요양보호사 나부랭이 년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시애비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말라죽일 작정인 거냐? 저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편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관리 안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의사들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해봤자 잠깐이야. 당장 커피만 해도 몸에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거 나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입에 달고 있는데도 멀쩡하잖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다. 대체 분가는 언제쯤 할 거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분가나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국 당뇨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과일을 가져와라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애미 애비도 없는 고아녀나. 내가 요즘 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병이 다 걸렸다. 나 죽으면 덩실덩실 춤출 거 생각하니 내가 이가 아득바득 갈리는구나. 에이, 빌어먹을 년아.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 죽으면 고아인 건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 고아 만들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게 미쳐가지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어? 기영이가 이 꼴을 보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이가 얼마든지 봐도 돼요. 어머님 고집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지쳤으니까요. 어머님 건강 어떻게 악화되시건 간에 그냥 분가해서 저라도 맘 편하게 먹으래요. 뭐, 내 아들 기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디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이 썩을 년이.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한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 안 챙기시면 어머님처럼 그이도 괴로운 마음 들 텐데 그건 괜찮으세요? 정말 남편이 고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냐고요. 제가 정말 분가하길 바라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 욕하세요. 그럼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남편이랑 나갈 테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어머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사라져드려야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려고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기영애비 말이다. 고기랑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니, 매일 무게 잡던 사람이 고기랑 술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허허 아주 하회탈이 되거든. 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나랑 흑돼지 구이 먹자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못 들어줬다. 그러셨군요.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운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불통인 이 늙은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구나. 그동안 보육권 출신인 거 들먹이면서 욕한 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정 있는 줄은 하나도 몰랐죠. 저도 진즉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아버님 모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얽매여서 뭐 하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건데. 기왕 사는 거 위에서 볼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어머님 당뇨는 요즘 심각한 병도 아니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너 분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살 신혼집은 장만해 주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싶냐는 저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신 어머님. 결국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기 직전 어머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온전히 제게 마음을 여셨고 관리에도 충실히 따라주셔서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제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나 예비 신랑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예비 시누이가 저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했었는데요. 예쁜 겉모습과 달리 사람 외모 비하에 지적질 투성인 예비 시누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와, 아가씨 대체 왜 그렇게 개념이 없으셔? 우리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은근히 사람 외모 지적질 쩔더라. 은미가 원래 외모에 관심이 좀 많아나서 그래. 당신 그래도 귀엽다고 칭찬도 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만. 착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도 뉘앙스 어땠는지 당신 알잖아. 당신 눈 났다는 말로 시작해서 그래도 내 얼굴 착하게 생겼다는 걸로 이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칭찬이냐고. 내가 오늘 외모 비하하는 문장 몇 개인가 속으로 참을 인색이면서 세봤다? 근데 식사 꼴랑 1시간 같이 하는 동안 30번은 넘게 외모 비하질이었어. 나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사실 애가 외국에서 살다 왔다 보니까 좀 외모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거든. 아가씨 남 외모 지적질하는 거랑 외국 살다 온 게 무슨 상관인데? 걔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지내면서 동양인이라고 좀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심한 편이야. 살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빼고. 아가씨 그만하시면 충분히 예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본인 외모 예쁜 거랑 무관하게 남한테는 지적질 좀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은미, 당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던데 직접 말하는 거 어떨까? 걔 외모 그거 완전 발작 버튼이라서 언급만 해도 히스테릭해지거든. 그래놓고 남한테는 편하게 외모 지적질 하는 거야? 아, 진짜 시작부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타입이시다. 서방님도 나랑 같이 계속 비교하면서 살을 빼라, 물티슈로 입 조심히 닦아라 잔소리도 엄청 하셨잖아. 친해지면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안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감 두면 될 거야. 거리감을 자꾸 멋대로 좁혀오니까 문제지.
당신 말은 그래도 잘 듣는 것 같던데 뭐 비결이라도 있어? 비결은 무슨? 그냥 나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매부도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부하 직원이니까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만남을 가진 아가씨는 초면부터 사람의 외모를 지적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친해졌다가는 저까지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겠다는 생각에 저는 거리감을 두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눈치도 없이 계속 친한 척하고 말을 걸어대는 것 때문에 아주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새언니, 이거 저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가씨한테야 뭔들 다 어울리시겠죠. 몸매도 좋으시고 얼굴도 예쁘시니까 아주 잘 받겠는데요. 근데 제가 웜톤이라서 이런 거 입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싶기는 한데 살짝 배 나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걱정 말고 한번 입고 돌아다녀 보시죠. 입다 보면 또 적응돼서 어울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다가 괜히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러죠. 제 콧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서구적인 느낌일 거라서 어울릴 것 같은데. 새언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아가씨 말씀처럼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아까는 보기에 잘 어울린다면서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세요? 아니요, 아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지금도 당연히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서구적인 느낌의 원피스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제 얼굴에는 이런 서구적인 원피스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콧대 낮아서 입어봤자 딱히 이쁘지도 않고. 이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어울릴 만한 아이템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아가씨 말에 동의해드린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지금 지적질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콧대 딱히 낮지도 않은 편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이랑 같이 줄 세워놓으면 평균 이상은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참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왜 안 어울린다고 하셨냐고요. 안 어울린다 말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새언니가 무슨 생각으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남 지적질을 하신 건지 객관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고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객관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적질이라뇨? 저는 누구처럼 남 외모 어떻다 저떻다 지적질 같은 거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 이제야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네. 그럼 이제까지 제가 지적질 했었던 게 거슬렸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며 콧대 낮은 거 컴플렉스인 거 빤히 알고도 일부러 듣기 싫은 대답하신 거고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시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네네, 마음대로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 참, 그 외모로 남 지적질하실 생각도 하시고 아주 용감하시다. 그지같이 생긴 상판이라 그런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주 썩은 내 투성이시네. 그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덜했고 앞으로도 쭉쭉 계속할 건데요. 예비 신우이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모에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나 싶었거든요. 애비 신랑에게 이 얘기를 하니 한숨을 내쉬더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미안. 나랑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괜히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네. 아가씨가 이상한 사람인 건데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아니, 장단 한 번 안 맞춰줬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급발진을 하나 놀랐다니까? 당신도 대화 내역 다 봐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지? 알지. 당신은 하나도 잘못 없는 거 알아. 그냥 은미 걔가 이상한 거지. 아냐, 나도 솔직히 최대한 심기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짜증나던 참이었어. 그게 은근히 티났는지도 모르지. 또 유학 갔다가 못생겼다고 비하도 많이 받고 그랬다며. 그래서 남이 좋게 말하는 것도 꼬아듣고 그러시나 봐. 걔 낱말 꼬아듣는 게 특기긴 해. 나랑도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신나게 싸웠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친절하신데 아가씨랑 나랑은 너무 안 맞다. 상견례 때 또 볼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걱정돼. 나보고 그지 같은 상판이라는 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초딩도 아니고 그렇게 원초적인 욕을 하고 말이야. 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든지 할게. 당신이 저번에 주의 줬는데도
또 이러니까 하는 말이지. 나도 정말 외모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다. 당신이 보기에도 내 외모가 그지 상판댁이야? 솔직히 말해서 고친 곳 하나 없는데 당신 정도면 아주 이쁜 얼굴이지. 걔는 말할 자격도 없어. 뭐? 지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할 자격도 없다니. 설마 아가씨 성형하셨어? 다 말해줄 테니까 비밀만 좀 지켜줘. 이게 걔 유학 시절 사진이야. 세상에,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인데? 저 때는 살도 엄청 찌셨네? 유학 끝내고 한국 돌아와서도 외모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았었던 모양이야. 또 내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나는 잘생겼는데 자기는 못생겨서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잘생기긴 했지만 자기 입으로 잘도 그런 말을 스스로 하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 싫었다고 나도. 어쨌거나 동생이 지금 매부한테 엄청 틱틱대고 쪼아대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는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은미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자 약점이란 말이지. 그게 뭐 문제될 거 있어? 아가씨 성형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쁘고 서방님도 엄청 좋아하시잖아. 매부 집안이 꽤 좋은 집안인 거 알지. 근데 본인 외모가 그렇게 잘난 편은 아니라서 부인이라도 자연미인이어야 아들, 딸 이쁠 거라면서 엄청 따졌었거든. 그런데 동생은 이거 숨기고 결혼한 거고. 헐. 그럼 당신은 이걸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야 나도 매부가 자연미인 따지는 거 알았고.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가정 박살 안 내려면 숨겨주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에이, 이거는 진짜 서방님한테도 못할 짓이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합의 보는 게 낫겠는데? 거기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지 일이기도 하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그래도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건 싫으니까 이거 써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어. 고마워. 남 약점 쥐고 흔드는 건 근데 좀 마음에 걸린다. 으이구, 누구 애인이라서 이렇게 착하실까? 참아도 상관없는데 선 넘는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이 이뻐야 미인이지. 예비 신랑에게 한 말과 달리 저는 신우이의 약점을 써먹을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시비 좀 걸어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와 말다툼한 이후로 많이 토라졌는지 대화 자체를 하려들지를 않더군요. 그러던 중 결혼 일정에 대해 의논도 할 겸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하는 자리를 갖게 됐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다가오게 됐죠. 언니, 저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상견례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 가족 될 텐데 뭐 할 말 없으시냐고요. 저 지금보다 더 화나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할 말이요? 설마 저한테 사과하기라도 바라시는 거예요? 사과한다면 제가 아니라 아가씨 쪽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오빠 얼굴 생각해서라도 저 참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 진짜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려서요. 양가 어른분들이 다 인정했는데 결혼 반대라도 하시게요? 결혼 반대는 못하겠지만 저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 먹은 말들 편하게 할 수야 있겠죠. 솔직히 오늘 상견례 때 보니까 언니가 누굴 닮아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전 사돈 어른분들이랑 붕어빵이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제는 제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초등학교 대체 언제쯤 졸업하시려고 그래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그러면 정말 격 떨어져 보이시는 건 알죠? 사회가 격 떨어진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첫인상이 100%인 건 아시죠? 울 오빠 이세 얼굴도 언니 유전자 섞이면 완전 폐기물 같을 거라 정말 걱정이네요. 예쁜 조카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긴 원진 씨한테 혹시나 아가씨 어릴 적 유전자 섞여 있으면 큰일이긴 하겠네요. 팩트로 많이 얻어맞아서 머리가 어지러우신가?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얘기가 왜 나오시는데요? 아가씨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어릴 적 사진을 다 봤으니까. 이게 어디서 났어요? 설마 오빠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외모 지적질하면서 심기를 건드셨어요. 적당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 성형 가지고 뭐 협박질이라도 하시게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옛날 사진 들고 온다고 쫄 이유라도 있어요? 저 얘기 다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서방님이 성형수술 같은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오빠, 나 성형한 얘기를 언니한테 다 떠들면 어떡해? 비밀 지켜준다더니 남자가 왜 그렇게 입이 싸? 너가 칼로 먼저 내 부인 되실 분을 찔렀잖아. 정당방위라고 생각 안 하냐? 그거야 오빠가 자꾸 언니 이쁘다면서 나 비하하니까 그러지. 나랑 다르게 자연미인이라면서 굳이 날 자꾸 끄집어내리니까 나도 화나서 그런 거잖아.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결혼 전부터 팔불출이라는 얘기예요. 언니, 자꾸 저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알았다는데도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저 볼 때마다 자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저 성형한 거 자꾸 들먹이고 그래서 열받아서 저도 언니한테 심한 말 나간 거예요. 죄송해요. 야, 그럼 나한테 그만두라고 말을 하든가. 참고 있다가 왜 엄한 사람한테 터뜨리고 그러는데. 오빠한테 어떻게 성질내. 나 약점 쥔 사람한테 괜히 뭐라 그러다가 그이 귀에라도 들어가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저나 남편이나 그런 얘기 실수라도 말할 생각 없어요. 근데 아가씨도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중에 슬쩍 말이나 꺼내보세요. 서방님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언니. 이렇게 좋은 분인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막말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아까운 분이신데 저는 자꾸 트집만 잡았어요. 날 또 굳이 깔 건 없지 않나? 뭐, 어쨌거나 두 사람 잘 해결된 건 맞지? 근데 서방님은 결혼까지 하신 마당인데 성형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TV 프로 보다가도 성형한 거 숨기고 결혼한 여자 나오니까 저럼 사기 결혼이라고 한 거 들으셨어야 해요. 얼굴은 어차피 젊을 적 잠시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속았다는 생각 안 들게끔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잘 대해주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절대 그이한테는 말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믿으시고 앞으로도 고민 생기면 말씀하세요. 용기 안 날 때 제가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게요. 대신 외모 관련 지적만 안 하신다면야. 앞으로는 꼭꼭 명심할게요, 언니. 아가씨가 제게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다가 폭발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간 들었던 막말들 모두 사과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아가씨는 그러지 말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시녀나 다름없을 정도로 제 눈치를 살피는 건 결국 서방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일 텐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외모에만 달려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부디 두 사람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최근에 믿는 도끼에 거하게 발등이 찍힌 적이 있는데요. 오랜 친구와 믿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충격이 크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저와 가깝던 두 사람이 절 배신한 것에서부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야, 남자 체면이 있지. 장인 어른 가게에서 일을 하라는 게 말이 돼? 왜 그게 말이 안 돼? 언젠가는 아빠도 식당일 은퇴하실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게 물려받아서 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당신 회사 취직한다고 말해놓고 막상 취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냐? 3년 동안 영어 공부니 뭐니 한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뭐 했는데? 그동안 솔직히 나 알바도 하고 나름대로 일 알아본다고 고생했거든. 회사에서 날 안 써주는 걸 어떡하냐? 당신이 안 써지면 눈을 낮추든지 해야지. 매일 눈만 높아선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 다 똑같은데 자꾸 거르고 거르니까 문제잖아. 저번에 버스 회사 들어가더니 동료 직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싸우기나 하고. 야, 그럼 나보고 험한 일,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인상이라고 비웃는 걸 참아? 나 공무원 시험 공부했다고 5년 날린 것도 빡치는데 그걸 조롱하는 놈들을 가만 냅두냐고.
험한 일 안 해봐서 그런지 선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말한 걸 수도 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렇게 사람이 쪼그라들고만 있어? 야, 너도 나처럼 실패만 반복해보든지. 너야 뭐 장인어른이 물려준 식당에서 일해왔으니까 좌절할 일도 크게 없을 거 아냐. 난 세상을 전력 질주하듯이 살아서 장애물 하나에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픔이 훨씬 크거든. 그 아픔이 있으면 돈을 좀 아껴 쓰지 그래? 당신 뭐 인강 듣는다. 영어 공부한다. 이러면서 굳이 필요도 없는 이어폰 비싸게 사고 컴퓨터며 태블릿이며 나간 돈만 수백은 되겠다. 원래 그런 거 살 때는 제대로 된 거 처음부터 사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나한테 투자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이 난리야?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거 그럼 사지 그랬어? 손목 아프다고 작은 거 샀다가 화면 작다고 큰 거 샀다가 스피커 별로라서 강의가 잘 안 들린다고 또 다른 모델 샀다가 지금 집에 태블릿만 4개다. 4개. 제각각 용도가 다르잖아. 그리고 그거 방마다 두면 옮길 필요 없이 놓고 편하게 써도 되고. 그런 헛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거든. 하여튼 당신 앞으로 잘해. 제발 부탁 좀 하자. 제발. 응? 30대 초반에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은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공무원을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었고 결국 실패로 끝이 났었는데요. 남편의 성향 자체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의지력도 남들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지켜보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맞선을 통해 만나던 초반에는 유순하고 다정한 기질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냥 남 눈치를 보고 소심한 것 뿐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편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좋은 길을 제시해도 고집을 그렇게 부리나 몰라? 끈기가 없으면 고집이라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상욱 씨 얼굴은 잘생겼잖아. 잘 꾸미면 배우해도 되실 얼굴인 것 같은데? 부럽다, 기집애.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말끔히 생겨서 뭘 하냐고. 남들 다 하는 기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편은 이빨도 귀찮다고 하루에 한 번만 닦아. 눈곱 낀 얼굴로 아침에 막 뽀뽀하려고 들이대는데 개기름 얼굴에 묻고 난리도 아니다? 근데 내가 싫은 티 좀 내면 서운하다고 일도 안 나가. 일 꾸준히 나가고 힘든 일 하는데 마누라 뽀뽀 좀 받을 수 있지. 눈곱이야 누구나 끼는 건데 너 남편분한테 그럼 안 돼. 하여튼 이쁜 것들은 자기가 복받은 줄도 모르고. 불공평한 세상이라니까. 상욱 씨 정도면 내가 아주 업고 살 텐데. 뭐래니 그럼 네가 업고 살든가. 남의 남편을 내가 왜 업고 살아. 어쨌건 너 문제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언니가 힘써줄까? 내가 너한테 자기 얘기한 거 알면 화낼 텐데. 다 언니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여보, 여기 내 친구 주애인데 저번에 한번 슬쩍 본 적 있지? 왜 집들이 때 휴지 사들고 온 척 해놓고 그 안에 돈 봉투 넣어놨던 애 있잖아. 안녕하세요, 상욱 씨.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제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상욱 씨 저번에 보니까 최신 폰이며 전자기기 이것저것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살 때 카드 있으면 혜택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 아시죠? 신용 점수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참에 하나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상욱 씨는 얼굴도 번듯하시고 몸도 좋으셔가지고 팔에 딱 스마트워치 같은 거 끼고 운동하시면 되게 섹시하면서도 인텔리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좀 많이 연결해달라고 졸랐어요.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네, 뭐 기분 나쁠 게 또 뭐 있겠어요. 근데 혹시 그거 뭐 월수입에 따라서라든가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하면 조금 좋은 카드 만들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제가 지금은 취직 같은 거 알아보는 중이라. 아유, 걱정 마세요. 상욱 씨는 인물이 잘나서 제가 그냥도 만들어 드릴게. 뭐 그렇게까지 말하시니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안 그래도 장인이 잠깐 가게 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거들 참이긴 하거든요. 어머머, 너무 잘 됐다. 요즘은 또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잖아요. 상욱 씨 이제 셰프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두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요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취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요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세상에?
그 얼굴로 요리까지 이미 잘하시는 거예요? 식당 일 너무 딱이시겠다. 꼭꼭 상옥 씨 요리 맛보러 갈게요. 대놓고 영업 멘트를 하는데도 좋다고 넘어가는 것도 모자라. 그렇게 거부하던 아빠의 가게 일을 냉큼하겠다고 말하는 남편. 그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구 주애를 통한 칭찬이 남편의 동기나 자존감에도 많이 기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칭찬을 나름대로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가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를 실망시키는 모습뿐이었는데요. 당신, 왜 마늘 끝 제거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해놨어? 칼도 확인해보니까 고춧가루 시뻘겋게 묻어있고 기름지던데 고기 썰었다가 김치 썰었다가 한 거야? 아니, 잘 모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태클을 걸고 그래? 가만 보면 장인 어른 가게가 아니라 당신 가게인 줄 알겠어? 기본을 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냐. 우리 가게 청결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되겠어? 마늘 끝만 해도 그래. 다른 가게는 그냥 잘만 먹는데 그걸 뭐 굳이 제거하라 마라 난리야. 바쁘면 대충 할 수도 있고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더만. 다른 가게 음식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랑 큰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청결이나 정성 같은 디테일을 당연히 더 신경 써야지 않겠어? 특히 마늘 끝 같은 거 그대로 먹었다간 배탈 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기본적인 재료 손질도 안 하면서 당신이 가게 일 제대로 돕는다고 말할 수 있어? A씨, 가게 일 도와달라고 해서 거들어줬더니 아주 자기가 상전이지. 야, 너 자꾸 남자 자존감 떨어지게 하고 나 길들이려고 하는데 그 짓거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내가 너랑 있으면 가슴이 갑갑하고 손까지 떨릴 지경이야. 이젠. 당신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 나도 참다가 말하는 거야. 잘못한 게 훤히 보이는데 그럼 오냐오냐 하면서 언제까지도 참아주라는 말이네? 됐다. 남자 자존심 깎으면서 지 자존감 채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니? 너한테 말하는 내가 바보다, 바보. 당신 가만 보면 나한테 결혼 초에는 여보 꼬박 붙이더니 이제는 너 아니면 야라고 막 부른다? 왜 이렇게 사람이 날이 갈수록 엇나가고 아쉬운 모습만 보여줘?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고. 나한테 좋은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좋게 굴고 싶겠냐? 여보 소리 듣고 싶으면 너가 나한테 먼저 좀 잘해봐. 날이 갈수록 한심하게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저는 다시 친구 주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자주 방문을 해봐야겠다. 상옥 씨가 칭찬에 많이 굶주려 있더라고. 그걸로 해결될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나도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 맨날 삐딱하게 듣고 기본을 안 하니까. 원래 아쉬운 소리건 좋은 소리건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역효과 날 때가 많잖아. 너 힘든 거 잘 알겠으니까 나한테 맡겨만 두셔. 몇 달 내로 내가 상옥 씨 아주 워커홀릭으로 만들어둘 테니까. 워커홀릭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일하는 거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 마늘 까라는 것도 기본을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그런 것도 다 방법이 있어. 이거 사. 언니 하는 거 보고 배워놨다가 잘 써먹기나 해. 친구는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왔고 마늘이 너무 잘 손질되어 있다든가 김치며 맛이 좋다며 남편을 대놓고 칭찬했습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님에도 칭찬을 받은 남편은 해벌죽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가게 일에 조금씩 흥미를 붙이더니 몇 달 정도 지나자 한 사람 몫을 해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또한 남편을 인정하는 듯하여 친구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생각하고 안심하던 차에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보, 나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 영업 쪽 일이라서 출장이 잦기는 한데 오히려 덕분에 동료들이랑 마찰도 없을 것 같고 일주일 후부터 바로 일 시작하면 된다고 하니까 일은 당분간 그만둘게. 왜? 요즘 가게 일 많이 적응하는 것 같더니 영업 일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나? 괜히 나 회사 다니다가 또 금방 그만둘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 맞지? 나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진상 손님들 상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손질하면서 쌓은 내공이 어디 가겠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야 뭐 어쩔 수 없지. 응원할 테니까 직장 들어가서도 잘하고. 괜히 사람들 말에 기죽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알겠지? 에이,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어쨌거나 취직하면 많이 바빠질 것 같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럼 우리 간만에 근사한 곳에서 외식이나 할까? 당신 취직도 했겠다.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응원 겸 격려 삼아서? 아, 나야 좋기는 한데 오늘은 좀 그러네. 이미 친구랑 선약이 있어놔서. 친구 누구? 당신 친구 별로 없잖아. 나 취직하려는데 또 그런 농담하면서 남편 기죽이는 거야? 어쨌거나 오늘은 진탕 마시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너무 늦겠다 싶으면 말하고. 그런데 그 친구분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 당신 혹시 연락 안 되면 걱정될 것 같아서. 내가 애도 아니고 뭔 또 그럴 일이 있다고. 하여튼 때 되면 집에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이 소심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직으로 일하게 됐다는 말이 역마음에 걸렸죠. 무엇보다 선약이 있다는 남편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려는 게 티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해 집에 온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졌는데 친구들 중 어느 누구와도 선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제 친구 주혜와 종종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친구 주혜 씨, 혹시 남편이 너한테 내 욕한 적 있어? 엥? 상욱 씨가 네 욕을 왜 하겠어?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영업직일을 한다길래 몰래 핸드폰 확인을 좀 했거든. 혹시나 괜히 다단계며 뭐며 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서. 야, 넌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냐? 그거 되게 몰상식한 짓이야. 부부 사이인데 뭘 어때? 아무리 부부라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지. 하여튼 기집애, 음침해가지고. 음침하다니, 말을 뭐 그렇게 심하게 하냐? 너 정말 내 욕이라도 했어? 아, 아니, 욕을 왜 했겠어. 그냥 고민 상담 좀 하시길래 들어드린 것뿐이야. 가게 일을 앞으로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게 경력이 쌓여야 할 텐데 뭐 그런 거.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도 쭉 할 수 있을 영업직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간에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자. 잘생긴 남편 둬서 걱정 많은가 본데 그거 심하면 의부증 된다? 어딘지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주혜를 보니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너라도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요. 괜히 의심을 하다가 아예 꼬리를 감추어 버릴까 싶어 참았던 저는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었던 날, 남편의 사놓고 방치하던 태블릿 중 하나에 메신저를 설치하고 인증까지 맞춰뒀죠. 얼마 지나지 보게 된 둘의 대화의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참 기네. 마누라냐니 요즘 나 의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 원래 상옥 씨처럼 잘생긴 남편 두면 그렇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잘생긴 본인 얼굴을 탓하라고. 내 사랑스런 자존감 지킴이 언제 또 시간 괜찮아? 안 그래도 오늘 남편 출장 갔어. 얼른 나 안아주러 와. 지금은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당신 취직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은 내가 다달이 주기로 했잖아. 물론 상옥 씨에 대한 내 애정을 돈으로 환산할 수야 없는 거지만. 아무리 나 취직했다고 말했던 것 덕에 시간 널널해졌다고 해도 의심받는 것 같아서. 됐고, 당신 좋아하는 속옷도 입었으니까 빨리 와. 그래. 얼른 보러 가야겠다. 좀만 기다려요. 울 예쁜 자기. 저는 더 두고 볼 수 없어 단톡방에 있는 둘에게 이 모든 것을 까발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야, 상욱이 새끼 취향 독특하네. 뭐? 상욱이 새끼? 이게 갑자기 미쳤나? 왜 이래? 갑자기 너. 남편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없니? 좋게 말할 때 그냥 털어놓으면 나도 참작은 좀 해줄게. 안 그러면 우리 좀 지저분하게 다투게 될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남편분 상담 좀 해드린 게 다야. 야, 이제 하다 의부증까지 가는 거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좀 해. 이 미친 여자야. 속옷 어쩌고 하면서 니네 둘이 나눈 대화 다 있거든? 불륜 증거 빼박이니까 니들 이제 인생 작살날 각오나 하셔. 뭐? 여보,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나 해킹이라도 한 거야? 해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는 태블릿 중고로 팔까 하다가 메신저 우연히 보게 됐다. 이 미친놈아.
어쨌거나 너희 둘 다 각오해. 잠깐만, 여보. 네,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이거 다 주혜 씨가 나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야. 와,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상욱 씨, 저도 혼자서는 못 죽는 거 아시죠? 아, 좀 닥쳐봐. 이 미친년아. 얼굴도 못생긴 게 좀 놀아줬더니 상황 분간을 못해? 뭐? 이게 밤일도 못하는 거 좋다 해줬더니? 야, 그래. 나도 너한테 할 말 많고 참고 지는 거 많거든? 조금 찔러보자 벌집에 벌을 건드린 것 마냥 우수수 튀어나오는 둘의 불륜 증거들. 저는 이를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과 별개로 속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보상 또한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랜 친구를 잃었고 남편 또한 이혼하게 된 상황이지만 어차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니 이 기회에 손절을 하게 되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배신을 당한 친구도 돈 잘 버는 남편과 현재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전 남편은 무일푼 백수가 되어 제게 다시 결합하자고 매달리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독한 배신을 저지른 두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엮이지 않을 생각이네요. 두 사람을 믿었다가 어이없게도 배신을 당한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로 최근에는 철없는 남편에게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니 주변에 걱정 어린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전에 없이 홀가분해지고 마음 역시 편안한 상황이에요. 개구지고 장난기 많은 것과 철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못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제라도 마음 정리를 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신혼여행 못 갈지도 모를 것 같아. 아무래도 여권을 분실한 것 같아서 가방이며 다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 엥? 여권을 분실했다니 무슨 말이야? 나보고는 철저하게 챙기라더니 당신이 잃어버린 게 말이나 돼? 분명히 내가 가방 안에 넣어뒀거든? 그런데 안 보이니까 나도 지금 식은땀이 다 난다. 일단 집에 가는 택시 타고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좀 찾아봐줘. 와, 평소 나보고 깜빡깜빡 잘한다고 늘 침착하라고 그러더니 당신 오늘 좀 많이 실망스럽네. 나도 지금 심란한데 자꾸 뭐라고 하지 좀 마. 일단 집에 가고 있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연락해놓은 상황이니까 뭔 수가 나도 나겠지. 그래? 그럼 이제 내 심정도 좀 알겠네. 갑자기 당신 심정을 안다니. 이 상황에 그 말이 왜 나와? 아니, 왜? 내가 저번에 지갑이랑 핸드폰 카페에서 잃어버렸을 때 있잖아. 그때 내가 당황해하고 있는데 당신이 자꾸 기억하라고 보채니까 짜증냈었던 일. 그때 누구나 이런 일 겪으면 심란할 거고 당황할 거라고 하니까 당신은 침착할 거라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왜 나오냐고. 말 꺼내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왜냐하면 당신 여권 내가 가지고 있거든. 뭐야? 당신 그거 어디서 찾았어? 찾기는 당신 가방 안에 고이 모셔져 있던 거 빼서 내가 몰래 챙긴 거지. 당신이 물건 잃어버렸을 때 어떤 반응 보이나 확인하려고. 진짜 미쳤어? 그것 때문에 나 화장 다 번질 정도로 뛰어다니고 지금 택시까지 탔는데. 에이, 신혼여행 전에 액땜 좀 했다고 치자. 어쨌거나 이제 안심했으니까 됐지. 내가 그냥 장난 좀 쳐본 거니까 화 풀어. 못 살아 정말. 당신 장난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적당히 좀 해. 나 급하게 움직이다가 사고 날 뻔했었던 거 당신도 알아야 이런 장난을 안 치지. 장난기 많은 남편은 매사에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조차도 여유로 느껴지고 일상의 소소한 자극이 되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점점 선을 넘는 남편의 장난이 장난기 때문이 아닌 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쳤다. 당신도 이거 봐봐. 로또 복권 당첨됐어. 당신 또 장난치는 거지? 합성인지 뭔지로 장난치는 거 다 알아. 아니, 진짜로 당첨됐다니까. 지금 엄마랑 아빠한테도 다 전화 돌렸어. 거짓말을 할 거면 조금 성의 있게 해. 당신 저번에 이벤트 뭐 응모해서 3만 원짜리 상품권 받았을 때
전화하고 깍깍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로또 당첨됐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멀쩡하다고? 내가 당신을 몰라?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진짜로 당첨된 거라니까. 이제 우리 부자야.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나 이제 골프 연간 회원권도 살 수 있다고. 그래. 기왕하는 거 골프채도 최고급으로 사서 신나게 즐겨. 회사 부장님이랑 골프 치러 갔을 때 콧대 눌러줄 수 있게 연습도 많이 하고. 자꾸 안 믿는 것 같으니까 확인시켜줘야겠네. 얘 이게 무슨 얘기니? 우리 김서방 로또 당첨됐다며? 아니요, 제가 당첨된 게 아니라 집사람이랑 같이 당첨이 된 거죠. 저는 살 생각 없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하나 사보라고 말한 게 집사람이거든요. 장모님, 이제 생신 선물 뭐 받고 싶으신지나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김서방 축하하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넉넉하게 지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김서방이랑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있겠나. 그 돈 받은 거 감사하면서 여유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나 하게. 당신 그걸 엄마한테 말한 거야? 설마 진짜로 로또 당첨됐어? 왜 사람이 말하면 그걸 못 믿고 그래. 나 로또 당첨됐고 7억 수령할 수 있게 됐다니까. 물론 세금이야 좀 떼겠지만 이거면 우리 좋은 집도 갈 수 있겠지. 어디 보자. 로또 번호가 5, 13, 16. 내가 검색해보니까 지금 복권 홈페이지랑 안 맞는데? 당신 장난친 거 맞구만. 아이고, 들켜버렸네.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김서방이 장난친 거니? 원래 이 사람 장난칠 때 자꾸 선 넘고 정도를 못 지키잖아. 내가 안 믿으니까 엄마까지 끌어들인 것 같아. 미안.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제가 좀 발끈해버렸네요. 그래도 장모님 멋있으시네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시고. 자네 이게 뭐 하는 건가? 나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도 급히 할 말 있다고 나오라고 하더니 네? 그래도 저 덕분에 영화보다 더 강렬한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영화야 뭐 나중에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체험은 이 순간에밖에 못한다고요. 잠깐이라도 딸이랑 사위가 부자 되는 거 보시니 좋지 않으셨어요? 당신 술 마셨어? 엄마 끌어들여 놓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반성을 하지는 못할 망정. 뭐 그렇게 적반하장이냐고. 아니, 나도 웃고 즐기려고 하는 건데 장단을 못 맞춰주니까 화가 나서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를 하고 공을 들이면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냐. 외국인들은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욕 한 번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데 왜 한국인들은 다 정색을 하나 몰라? 아, 참고로 술 쬐끔 하기는 했당. 당신 진짜 안 되겠다. 오늘 집에 들어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아, 또 지겨운 잔소리 시작이다. 장모님, 따님분이 아무래도 엄마를 닮으셨나 봐요. 물론 농담입니다. 엄마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개념 없는 장난을 성사시키려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엄마 또한 남편의 철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하고 적잖이 실망을 한 눈치였죠. 김서방 상견례 때는 안 그러더니 장난기가 좀 많이 심하네. 혹시 너랑 요즘 다투기라도 했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따라 내가 안 받아주니까 더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장모한테 이렇게까지 해? 김서방 정말 실망이다. 밖에서도 이러는 거 아닌가 걱정될 지경이구나. 그래도 친한 사람들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선 지키는 것 같더라고. 술 마실 때는 더 폭주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가 좀 자제시켜 볼게. 이번 한 번은 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마.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일어나면 그때는 나도 못 참아. 김서방이 또 나한테 실수하면 그땐 말릴 생각하지 마라. 그때 가면 엄마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등짝부터 때릴 거야. 요즘 나도 많이 참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정도를 몰라서 진짜 화나 죽겠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고 벼르고 있다고. 왜 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말도 마. 얼마 전에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내 여권을 몰래 감춰놨더라니까 글쎄. 맙소사, 여권을 감췄다고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그렇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속이 터지지. 저보다는 덜하다지만 황당한 일을 겪은 엄마에게 남편에 대한 토로를 하니 속이 조금은 풀렸는데요.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도 점점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 때문에 주사를 부리는 거라면야 차라리 그때만 참으면 되는데 평상시에도 자꾸 정도를 모르고 장난을 쳐대는 게 이건 그냥 철이 없다 싶더라고요. 저희 지인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철이 없다 못해 진지함이나 공감이나 예절 같은 모습은 기대할 수 없는 게 남편이었죠. 당신 진짜 지민이한테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뭐야? 애가 이혼해서 힘들어하는데 축의금 그래도 또 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게 할 말이야? 아니, 왜 힘든 일 생겼을 때 다들 죽상하고 울적하게만 있어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이혼한 거면 나쁜 사람 만나서 이혼한 거잖아. 그럼 나쁜 놈 걸렀다 생각하고 앞길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말이라도 이쁘게 하던가. 축의금 한 번 더 받게 됐으니 축하한다면서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칠 건 또 뭐야? 당신 이럴 때마다 무슨 소시오패스 같은 거 아닌가 걱정될 지경이다. 소시오패스? 와, 살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네. 이보시오 우리 마눌님. 유머라는 것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잘하는 거거든요. 당신 유머 감각 완전 꽝이잖아. 뭐 했다 하면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 보면 공감 능력 부족한 거 맞나 본데? 내가 여기서는 이래도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빵빵 터뜨리거든. 부하 직원들이 내가 하는 유머 보고 어쩜 그렇게 재밌냐고 따로 학원 다니냐고 물을 정도야. 부하라서 마지못해 웃어주는 거랑 착각하면 안 되지. 상사나 동료들은 재미있다고 잘 웃어주고? 원래 내 개그는 젊은 감각이 많은 사람한테 잘 먹히는 개그라서 그래. 앞으로 당신 또 이런 일 있으면 자주 보는 건 힘들 거라고 친구들이 그러더라. 당신 장난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원래 개그는 반복해야 재미있는 거야. 유머 감각도 없고 재미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 불쌍할 지경인데.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말을 하면 들어먹질 않으니 말을 해도 도통 알아먹질 않고 바뀔 생각도 없는 남편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점점 바뀔 거라고 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남편은 엄마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빠에게도 점점 선을 넘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저와 엄마는 작당을 하게 됐습니다. 김서방이 좋아한다는 장난, 우리도 한번 쳐보도록 하자꾸나. 어떻게 하려고? 혹시 엄마 생각해둔 거라도 있어? 네 아빠도 동의한 건데 장례식을 가짜로 한번 치러볼까 싶구나. 엥? 무슨 장난을 그렇게까지 해? 장인어른 영정사진 앞두고서도 장난치는 사위인지 아닌지 보자. 만약에라도 장난치면 그때는 나 다신 김서방 안 볼 생각이다. 너도 이혼하고 싶다면서 매일 징징거리잖니. 본인도 이런 일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말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너무 요란한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까딱하다간 시부모님도 알게 될 테고 완전 난리 날 텐데. 이제까지 우리가 당했던 거 들으면 사돈 양반들도 절대 그렇게는 생각 못 하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나 하렴. 저는 결국 아빠의 가짜 장례식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일이 하도 많다 보니 갚아주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충격 요법을 통해 철없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전화 안 받던데 이거 보는 대로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줘. 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골프장 갔다가 오는 길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다나 봐.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아, 그럼 장인어른 골프채는 이제 내가 써도 되는 거야? 뭐? 당신 지금 무슨 미친 소리야? 여기서 골프채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는데? 아니,
또 오해하고 급발진하네 이 사람. 진정하고 일단 들어봐봐.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까 유품을 누군가는 써야 할 거 아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골프 치실 때 분명 나중에 안 하게 되면 나 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괜히 처분하지 말고 주인인 나한테 그거 달라고 미리 찜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신 마당에 그게 할 소리냐고. 네가 진짜 인간 새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렇게 공감이며 상황 파악이 안 돼? 왜 또 욕은 하고 그래? 나도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놀랐는데. 그리고 내가 장인 골프채 무조건 내 거라고 말했냐? 딸인 당신한테 골프채 이제 내가 써도 되냐고 물어봤잖아.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또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그래? 화가 나다 못해. 기가 막히기까지 한다 정말. 당신은 진짜 인간 못 될 것 같고 말로 해서 알아먹을 사람도 아냐. 그냥 우리 이혼해버리자. 당신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에이, 또 장난친다 이거.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 나도 슬프다니까. 근데 슬픈 건 슬픈 거고 챙길 건 챙기는 거잖아. 괜히 장례식 치르는 과정에서 욕심 난다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리 딱 말을 해두고 확정받으려고 한 거잖아. 골프채로 대가리 깨기 전에 닥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일단 장례식장 갈 테니까 화 풀고 골프채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짜증 좀 가라앉혀. 좀 닥치라고 이 미친 자식아. 아무리 장례식을 치르는 게 거짓말이었다고 하지만 아빠를 걱정하기는커녕 골프채를 탐내는 모습에 남아있던 정도 아예 뚝 떨어졌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고 집안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매달리며 사죄하기는 했지만 저는 전혀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고요. 여보,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정말 미안한 기억들 뿐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 술 마시고 취기를 빌려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 정말 못난 놈이었더라. 이혼할 때는 어디 얼마나 잘 사냐 보자더니 왜 또 질척거리고 그래? 각자 잘 산 지 꽤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말을 꺼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 버렸어. 내 가슴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거 채워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 딱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죽기 직전 아니고서는 당신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도록 할게. 미안.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죄다 거짓말 아니면 헛소리로 들리거든. 애초에 이혼한 덕분에 나는 세상 살기 편한데 왜 재결합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당신 골프 치러 다닌다고 과소비하는 일 줄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거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어져서 아주 좋고. 이런 상황인데 왜 내가 당신을 받아줘야 할까? 당신이 생각해도 이유가 없지? 내가 그래도 당신 많이 사랑했었던 시간이 있잖아. 우리 행복했었던 추억이며 기억들 한번 떠올려봐. 안 좋았던 일만 자꾸 곱씹지 말자. 응? 연애 때야 철없는 당신이랑 있어도 실체를 몰라서 좋았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책임감도 없고 속 좁고 재미도 없고 매일 선 넘는 당신 때문에 불편하기만 했어. 행복했었던 추억이며 기억? 왜 실체 파악 못하고 결혼까지 했나? 하루하루가 후회됐던 날들밖에 안 떠오르거든? 나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줘. 부장 그 꼰대한테도 장난치다가 회사 잘릴 마당인데 너까지 이러면 난 정말 살 수가 없다. 제발 나 숨 좀 쉬게 해주라. 응? 장인 진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다며. 숨은 지금도 잘만 쉬고 있는 것 같구만. 숨 쉬기 힘드시면 병원을 가세요. 그리고 당신이랑 더 같이 살면 울 아빠나 엄마나 화병으로 돌아가실 거라서 재결합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여보, 차단할 거야. 찾아오건 또 연락을 하건 다음엔 무조건 경찰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여보. 남편의 간곡한 애원이 있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상사에게도 장난을 치다가 잘린 얘기까지 듣게 되니 오히려 고소하기만 했죠. 결국 저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저와 이혼하고 회사에서 잘리는 등 인생이 망가진 것은 결국 본인의 업보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을 일이고 또 제가 동정할 일도 아니라 생각되네요.
철없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남편과 결혼해 마음고생 많았었던 저의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